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인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교사가 또 가해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그럴 존재가 부모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인 거죠. 더군다나 그 김하늘 그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은 슈퍼맨이니까 항상 따르고 어려움에 도움을 청하라 이런 것이 이제 가정 교육이었는데 예. 그렇게 그 신뢰의 그 상징인 교사로부터 이렇게 끔찍하게 그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전 국민이 정말 그 마음이 그 미어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학교에 대한 안정은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상 학교가 불안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규범력도 약화되는 뭐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번 그 사안을 그 전 범정부적인 예. 대안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가해 교사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최초로 한 진술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네, 교수님. 네. 지금 가해 교사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 진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준 것인데 그 맨 앞부분에 그 정신 그 치료, 그 우울증 치료를 받은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가해자가 좀 강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의 의료 관련된 기록을 그 확보를 해서 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약 등은 이제 복용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이번 끔찍한 사건의 숨은 요인은 아니었던 것인지 등을 아마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리포트에 그 나온 바와 같이 아무나 학생을 표적으로 해서 예. 끔찍하게 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원인이 우울증 때문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적응 또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그 없던 이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 왜곡된 어떤 좌절감, 잘못된 예.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던 것인지 등에 관한 수사가 앞으로의 이 면밀한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 사건의 정말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그 단초점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우울증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뭐 다른 이를테면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 개인 이 교사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뭐 네. 그것이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무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잘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응어리져서 네.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공간이 그 학교 공간이니까 더군다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접하다 보니까 예. 이것에 대한 무엇인가 불쾌 감정을 해소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 뭐 좌절과 이를테면 보복에 대한 그런 예. 감정이 싹이 튼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이 생애 궤적을 겪어온 것인지 이런 등등이 동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이 전한 그 진술에 따르면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정신병력을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대상을 골라서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본인의 불쾌 감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남성이라든가 청년한테 표적을 삼으면 본인이 제압은커녕 오히려 제압을 당하겠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권위적 생각, 아이를 유인하는 방법도 책을
보여주겠다, 사주겠다라고 하는,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물건인 거죠. 그만큼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완전히 그 장악을 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불쾌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계획성이 농후했던 것은 아닌가 평가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그 뭐 분석을 하고 또 그 의견을 좀 내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전국에 이제 다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좀 뭐랄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우울증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그 영향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병이 아니라 병력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 상황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를테면 어떤 정신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 같은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예,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정신적 문제가 정신병질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는 그 건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그 치유와 또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것을 이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그 필요한 것이지 우울증과 정신병질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극악스러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이번 사안과는 조금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계획 범죄 여부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이제 본격화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면밀히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이 경찰이 이제 최초 진술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제 책을 준다고 아이를 유인했고 그리고 그 시청각실 또 시청각실 안에서도 또 이제 자재 보관 창고 그쪽으로 또 해서 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냐, 뭐 계획적인 살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척도는 사용하는 그 흉기가 바로 이제 범죄 현장에 있었느냐 여부인 거죠. 우발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격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시야에 보이는 그 물건을 사용해서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하고 하는 이런 이 결과가 생기는 것이 이제 우발적인 순간적인 그 공격 행위인데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즉 흉기를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범행할 장소 역시 마음속의 지도상에는 그려놓고 그러면 이번에 그 보여지는 그런 상황은 당일 어쨌든 근처에 있는 이 마트 등에 가서 흉기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이 쉽게 목격을 하지 않을 그럴 장소를 의도적으로 택한 것은 아니겠느냐. 그것이 시청각실 또는 시청각실 안에 있는 그 기자재 자재를 넣는 이제 창고였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발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유혹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속에 어떠한 행위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한 뭐 계획성이 농후한 행태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전에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화장실에 간다면서 무단으로 외출한 뒤에 흉기를 또 구입해 왔다는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 범행 장소를 미리 좀 물색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유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청각실의 그 키 자체도 사실상은 다른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키도 확보를 해서 그 장소에 접근을 했던 거죠. 이것은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상당히 차분한 나름대로의 그 계획에 의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왜 이 창고 안에 폐쇄적인 창고 안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그 생각하는 가학적 공격 행위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격되지 않은 채, 방해받지 않은 채 나름대로 결과를 꼭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이 착수, 진행, 그리고 종료 후에까지 생각을 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종료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최종
마무리 행위는 예상 밖이었던 것은 아닌 것인가 그런 잠정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예. 김하늘 양 유족은 지금 이 사건이 계획 범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저 유족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한 일을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시간대별로 저희가 좀 한번 보려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늘 양이 당일 4시 반쯤에 돌봄 교실에서 이제 끝나고 나왔고요. 이제 학원 차량에 곧바로 이제 탑승을 했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좀 보이지 않자 부모에게 연락이 닿았고요. 부모에게 연락이 닿은 시간이 이제 16시 50분. 그러니까 실종을 인지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부모에게 연락이 갔고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이 시간이 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경찰관 도착하는데 또 한 8분 정도 걸렸고요. 자,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하늘 양의 할머니였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조직원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범행 시간, 그 추정 시간이 현재로서는 이제 4시 반에서 5시로 좀 추정되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 네. 일단 지금 그 방과후가 끝나자마자 학원을 갈 때 아이들을 좀 인솔하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방과후 교실하고 이 시청각실하고 사이에 이제 복도가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웠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많은 학교에서는 이 보호자가 돌봄 교실에 직접 임장을 해서 바로 학생을 함께 이렇게 데려가는 인솔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 반면 지금 그 이 대전의 이 그 초등학교는 이 돌봄 교실을 떠나면 정문까지 아예 혼자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학교의 돌봄 교실의 위치와 구조마다 그 지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전 그 교육청의 입장인데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이 살인 용의자가 이 김하늘 양에게 소위 그 책을 보여주면서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간은 4시 반에서 5시 사이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현재로서는 추정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모에게 연락해서 경찰이 신고 접수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5시 전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 시간 추정이 아마 정밀 부검을 통해서 특정될 가능성도 큰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그 추정했던 그 시간의 그 근거는 이 김하늘 양 아버지가 깔아놨던 이 부모 안심 앱에 소위 4시 50분에 그걸 작동을 시켰는데 이 김하늘 양의 소리는 전혀 안 들렸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4시 20분에 걸어 나와서 30분에서부터 50분 사이에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지금 현재 사망 시간과 관련돼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황으로 일단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앱에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던 그 소리 등을 보게 되면 이 살인 용의자의 일정한 생체적 소리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하늘 양의 소리 자체가 이제 안 들렸다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저 상황에서 이른바 알림 기능을 계속 보냈는데 그 누군가가 알림을 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이 전달되는 그 당사자는 김하늘 양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추정컨대 이 살인 용의자가 그 전에 이미 그렇죠. 알림을 계속 이제 끄는 이런 그 상태가 그 아니었겠는가. 상당히 이 30분간이 상당히 그 안타까운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가 추정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가해 교사를 최초로 발견했던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 양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연락이 오니까요. 이제 학원 차에 오지 않은
안 왔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할머니가 달려간 것인데, 근데 할머니하고 이 가해 교사가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 교사에게 할머니가 우리 아이 봤냐 물어봤는데 본 적 없다고 하고 그냥 외면하고 떠났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미 이 가해 교사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 이 장소를 찾은 그 주체가 네. 교직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던 거죠. 당사자가 할머니가 찾았던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가해 교사가 마주쳤던 것도 할머니고, 그렇죠. 발견한 것도 할머니고. 맞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조금 더 빨리 찾았으면 이런 상황을 혹시 사전에 제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인 용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할머니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김하늘 양이 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의 행위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나는 모른다,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예. 그 할머니가 이 장소에 그 시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또 예. 다른 은닉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또 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늘양 아버지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이제 출근을 좀 빨리 해서 7시에 나가는데 항상 6시 40분에 일어나서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고,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책 마련도 지금 절실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서를 냈는데 20여일 만에 복직을 했고, 그 전에 뭐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학교 측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중적인 저는 요소가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학교와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는 20일 안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의사소견서에 근거를 한 거죠. 즉 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 동일한 의사가 20일 전에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휴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네. 어떻게 20일 만에 이렇게 다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소견서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정밀한 판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설령 의사 소견서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으로 보게 되면 정신적인 불안정성이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복귀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혼자의 말소리라든가 동료에 대한 폭행이라든가 또는 기물에 대한 파손 뭐 등등으로 봐서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판단으로 교육 당국의 분리 조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것에 있어서는 혹시 인격권에 대한 부담감 등의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서 예. 바꿔 얘기하면 그대로 방기를 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단초는 아니었던가라고 비판을 가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예. 좀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에서 좀 대책 마련을 좀 강력히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양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부탁한 게 있는데요. 저희도 깊이 애도하면서 하늘양에게 예쁜 별로 가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웅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